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박 오늘 5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또 내일 즐거운 또 어린이날 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자, 주말에 별주부전 했었는데 별주부전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별주부전이 무슨 이니셜 별주부전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일까요? 해서 퀴즈를 냈는데 KSK5405님 그리고 김만구님 아들 딸 쌍둥이님 윤로얄님 진저님 태국님 등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토요일 아침까지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별주부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별이 그거죠. 이 별난 채밀턴 분들 이 주말에도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쉬지 않고 자료 준비해서 나와서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는 이 별난 채밀턴 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부자 되는 아이디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는 그래서 별주부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은 다음 토요일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KSK5405님, 김방구님, 아들딸 쌍둥이님, 윤로열님, 진저님, 태국님까지 다음 주 별주부전 라이브에 참관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오셔서 나도 다음에 와서 한번 발표하고 싶다. 이번에 엘리님처럼 AI에 대해서 내가 그 분야에 좀 일을 하는데 도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실력자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 꼭 무슨 실력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그래 내가 과연 그럴 실력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저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주부전에 대한 댓글도 이런 게 이상 달렸어요. 보니까 즐거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낀 방송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서로 파트를 나눠서 스터디 발표하던 생각도 나고 30년 전이긴 하지만 그 시절 동아리방에 모여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의 밝고 열정적이던 에너지가 저곳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참석보다는 참관만 가능하지만 야광봉 흔들면서 직관하고 싶은 별주부전이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별주부전에다가 이번 달 5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를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한 종목씩 한번 추천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5월 달에 이 탑5 안에 들어가는 주식을 맞추신 분께는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 이번 주에 두산이랑 현대, 롯데료 그리고 파마리서치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인텔, OCI 홀딩스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5 정리 너무 좋네요. 저도 살살살 지는데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하셨고요. 아직 잘 이해는 못하지만 듣다 보면 귀가 열리겠지요. 네, 당연합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귀가 열리십니다. 저는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를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도 가야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주말 라이브는 좀 더 생생하게 그죠? 예, 종목으로 한번 어떤 주식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는지 예, 그런 얘기를 좀 재미나게 다룰 생각인데 이번 별주부전 할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진행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다음 이번 당장 5월 9일인가요? 할 때는 그때는 탑5 종목 중에 그 탑5 종목의 캔슬림 점수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찐성장주인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면서 오르고 끝나는 주식인지 막 그런 걸로도 서로 티키타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력주의 반도체 분야가 햇빛을 듬뿍 받고 있지만 저로서는 다음 주부터 5월 한 달 정도에는 방산주에도 조금씩 서광이 비추지 않을까 해서 중소형주이지만 육해공 우주에 모두 관련 있는 퍼스텍을 탑으로 뽑아봅니다 하셨고요. 이 댓글 보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많이 되겠는데요. 저도. 네. 저는 라이브로는 듣지 못하고 일요일에 듣고 있지만 또 다른 느낌의 방송이네요. 패널 분들 대단하십니다. 부럽고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저는 아직 실력이 미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시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렘버거님 반가워요. 그 방송 끝나고 제가 우리 버거님한테 야, 오늘 제일 그래도 이 방송을 좀 즐겁게 재미나게 해준 게 우리 버거님이 국내 탑5 다 쭉 설명하고 나서 바로 그런데 저는 없어요. 이 다섯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는 바람에 빵 터졌거든요. 분위기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예, 제가 인사를 했었는데 재밌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방송이고 이게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자료는 준비해 오고 대본 없이 막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생방송에도 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최슬리 별주 보자. 별 중에 별입니다. 어제 가족과 한강공원에서 시간 보내느라 실시간 라이브는 참여하지 못하여 일요일 아침에 올라온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발표하고 싶습니다. 조본영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태공님이 아침에 모닝브리프 댓글 보면서 제가 우리 태공님도 학습 부장님 하셔도 되겠다.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네, 밑에 AI 관련해서 테크니컬한 부분 등등 쭉 적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전선 전기 같은 전력기기 부분이 강세였고 앞으로 과거 19세기 철도 산업혁명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면서 쭉 적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태공님 오셔가지고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태공님 이번 주 그 패널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시간이 없어 조금밖에 못 듣고 일요일 아침에 다시 풀 시청하였습니다. 한 주간 미국 한국 시장 탑5 정리가 매우 인상적이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차주 탑5에 LG엔솔을 픽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고요. 정말 일을 버리셨군요. 저는 유튜브 그 어느 채널에서도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세요. 모든 분들 주말까지 반납하시며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시간 토요일에 너무나 따뜻하고 유익함으로 알찬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급등주 한미반도체 생각합니다. 오, 우리 바쌤님은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이게 뭐죠? 주말에도 방송을 감사합니다 하셨고 5월 탑픽주로 스페이스X 신규 상장 관련주 얘기해 주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저도 우리 채밀턴 분들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채밀턴 분들 이렇게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면 이게 지금 시장에 소위 말하는 패션인 거거든요. 지금 오디션 프로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약간 대국민 투표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주식 오디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탑5를 찾는.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그죠? 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이 미인대의 심사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채슬리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입니다. 리노 공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저는 블룸 에너지 갖고 있어요. 미국장 탑5 중에는 구글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 주린이라서 그런지 국내 부분은 이분들 말씀이 이해가 더 쏙쏙 됩니다 하셨고, GPU는 뉴로모픽 AI에 중요하고 팔란티어가 사용하는 온솔로지는 CPU 기반 AI이고 가격이 10분의 1이고 학습에서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론의 경우는 검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추론에 무조건 온솔로지가 이용하기 때문에 CPU 기반의 AI 사용량이 증가해서 4대1 수준이 향후 1대1까지 증가할 것이다 가 인텔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던 저렇던 메모리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추론은 학습보다 CPU 중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별주부전 이런 좋은 보너스를 주시다니 하셨고요. 네. 파마하고 SDI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별주부전의 댓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주 웜의 신박 댓글도 잠깐만 읽어볼까요? 안 굴리면 쥐꼬리 이자뿐 ETF로 계좌 꽉 채우는 연금개미, 여기 댓글인데요. 자,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댓글을 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우리 로지나 강님, 네,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데, 후시딘, 안티프라민 등 일반 피부 연고를 코 속 점막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와 달리 코 안쪽의 점막은 훨씬 얇고 연약합니다. 피부용 연고에는 점막에 닿았을 때 화끈거림, 따가움 또는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첨가제나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 속 점막에는 입자가 더 곱고 점막 자극이 없는 안연고, 눈에 넣을 수 있는 안연고를 바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그죠? 이비인후과에서도 안연고를 처방해 주셔서 뭐지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였군요 하셨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테라마이신 안연고를 추천해 주시네요. 우리 채밀턴 중에 약사 선생님도 계시다니 대박 사건 하셨는데, 약사 선생님뿐만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만나 뵙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별주부전 하기 전에 12시에 또 그날 12시에 판교에 탐방을 갔었거든요. 그 판교에 신약 개발하고 계시는 회사의 그 CEO 분을 만나 뵀었는데, 말 그대로 대단한 이제 과학자신데 고대 교수님도 하시다가 한 2, 3년 전에 완전히 지금 신약 개발 회사에 올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엄청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거의 2019년 그때부터 제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고, 그 사모님이 벌써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참 많은 분야의 이 실력자분들께 저희 최 밀턴이십니다. 멈추지 않는 에너자이저 박세익 전무님입니다. 네. 너무 일을 벌려서 그런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I win, you win, everybody win. 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해보고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역량이나 좋은 결과가 안 나오네 하면 뭐 그러면 그때 접으면 되니까 그죠. 일단 좋은 일이다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 귀차니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보니까 5월에만 그 지방 또 출장이 2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저희 조재환 부장 보고 또 진행 보라고 하고 하면 되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의 귀차니죠. 안 하고 싶어서 찾게 되는 핑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액션을 합니다. 주말에 디스크가 터져서 입원 중인데 꼼짝 안 하고 누워서 들으니 전무님 톤이 평소보다 마음 깊이 씀입니다. 지난주에 1임까지 끝낸 상태라 주식 스트레스는 최슬리한테 토스하고 마음 편히 조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네, 심현진 님이신데 아이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군요. 제가 허리병이 진짜 2014, 13 뭐 요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100m를 걷지를 못했어요. 걷다가 쭈그리고 앉아야 되고 그런 약간 협착증 증세도 있고 찍어보니까 뭐 CT 같은 거 찍어보면 뭐 6번, 7번 돌출 뭐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를 좀 끄는 게 그게 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골프 치다 보면 이 연습도 매일같이 좀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4번은 연습했던 것 같거든요. 장 끝나고 오후에 1시간 정도는 그냥 한 40분 정도 아이언 툭툭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축구하면서 이 허리에 있는 근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육 생기고 골프 안 치고 그래서 그런지 허리병이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퇴원하시면 재활하시면서 이 허리 근육 키우는 운동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댓글 좋은 댓글이 밑에 또 있어가지고 요 2-3개만 좀 더 읽고 신문 읽겠습니다. 주말 라방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한다고 해서 듣는 우리는 좋지만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전무님 외에는 최소한의 직원으로 우리 최민턴 분들로만 구성하여 진행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햄버거님의 주간 탑6 그림 자료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한눈에 기업 내용이 쏙 들어오는 게 너무 훌륭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꼭꼭꼭 출연시켜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우리 햄버거님은 예전에 3프로TV에 그 위즈덤 칼리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워낙 이제 실력이 출중해서 제가 맨날 하산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산하라고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절대 저는 화산 안 합니다. 뭐 이랬었는데 지난번에 어스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도 삼성바이오하고 네이버 발표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 준비를 잘 오는데 이번에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탑6 그림 자료까지 만들어 왔던데 되게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입니다. 고정.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모닝브리프랑 웜의 신박 통해서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시황을 파악한 후에 결국은 스스로 몇 개의 종목들을 선정해서 사야 하는 건데, 근데 라방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종목 이야기한 것도 참 좋았습니다. 단 모르는 잔치상인데 여기서 이름 나왔다고 무작정 들어가서 설거지하지 않기 조심하기. 그렇죠.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임 감독님이 52주 신고가 이야기하시면서 막 흥분하셨는데, 저도 항상 52주 신고가를 듣고 보고 하지만 사실 많을 때는 2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정말 탑6 안에 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그 탑6 안에 들 종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지만 모르죠. 모르는데 모든 탑6가 됐든 탑10이 됐든 52주 신고가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별주부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5, 탑6 종목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C하고 A에서 점수는 나오냐? N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N에서 특이한 뭐 뉴 프로덕트나 뉴 마켓 이런 게 있는가? 예, 약간 좀 캐주얼하게 캔슬림 분석을 하는 그렇게 좀 더 종목에 대해서 깊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길었었는데요. 이번 주는 바로 김유리 프로부터 시작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탑6 안에 드는 종목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바트밍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바닥을 탈출하는 뭐 그런 종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대체로는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에서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바트밍 아웃 하면서 컵 만들 때, 처음에 이 컵 만들면서 52주 신고가를 낼 때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전쟁 이미지의 충격보다도 이제는 봉쇄가 길어지면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실질적 충격으로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걸 계속 저도 체크하거든요. 그게 미국 시장에서는 하일드 스프레드잖아요. 그래서 하일드 스프레드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두 번째 실업률. 실업률은 좀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졸트 보고서 구인구직 비율, 네,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고요.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IB나 커머셜 뱅크의 충당금, 뭐 그런 것도 체크하죠. 거기가 뭐 제일 빠르거든요. 빌려준 돈은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싶으면 충당금을 막 쌓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주말 라이브 하실 때 채밀턴의 어린 자녀분들을 방청객이나 체험학습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워런 버핏도 주총에서 아이들의 질문도 받아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도 보고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 아빠 아니면 엄마가 여기서 발표하니까 와서 한번 봐봐. 네, 그게 굉장한 영향을 줄 거야 아마, 그죠? 네, 그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모닝 브리프처럼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 그렇게 방청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방청 기회를 드릴 때는 아이와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30일 내 종전, 트럼프 충분한 대가 안 치러라고 돼 있는데, 자, 이란이 미국의 전쟁 배상금에 대한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수정 종전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죠.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하고 해상 봉쇄를 일단 풀면 핵 협상은 차후에 한다는 단계적 협상을 요구하고, 트럼프는 이란의 핵능력 제거와 호르무즈 즉각 개방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일 이란 정부가 9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 파키스탄에다가 14개 항의 수정안을 전달을 했고요. 여기 보면 전쟁 배상금 지급도 해야 되고, 군사적 침략에 대한 재발 방지 보장, 미국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뭐 쭉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이 제안한 2개월 휴전에 대해서도 이란은 30일 이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그냥 끝내자라고 했거든요. 이란은 이 같은 방식으로 먼저 종전을 합의한 다음에 핵 감축 협상은 추후하자는 입장인데, 다만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고위 관리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던진 조건은 하나같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고요. 트럼프는 이란의 핵능력 제거라는 협상 목표를 포기할 수가 없고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징수한다거나 미국이 전쟁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역시 승전의 명분을 찾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트럼프는 이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난 47년간 이란이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이란의 제안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 전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플로리다 팜비치 마르라고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경제난이 악화하며 혁명수비대의 권력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요. 미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 시작 후 원유 수출길이 지금 막힌 이란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 한 7조 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지금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차서 유정을 강제 폐쇄해야 하는 탱크탑에 도달하며 이 산유량을 회복하기가 어렵고요. 아예 유정이 불능화될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관건은 고유가 고통에 시달리는 미국보다 이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이고요. 미국은 이란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는데,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지난 1일 전 세계 해운업계를 향해서 이란 정권에 통행료를 지불하며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란이 이렇게 요구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뭘 원하는가라고 보면 이란의 제안보다는 미국은 지금 2달 동안에 일단 휴전, 그리고 그 휴전에는 뭐 배상금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휴전. 휴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가가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도 다시 낮추고 싶을 거고, 그리고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협상이 처음부터 저는 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의외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런데 길어지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
미국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이 석유를 수출 못하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란이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무슨 줄이 탄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란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어떤 헤게모니를 지고 가는 한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까? 아마존의 실적에 영향을 줄까? 엔비디아의 앞으로 10년 실적에 이번 전쟁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보면 크게 영향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 관한 뉴스는 지금은 간간히 체크는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분석 이제 안 한다고. 네, 시장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괜히 코로나 분석을 하면 막 겁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크게 분석을 안 합니다. 그냥 네, 헤게모니가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장의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 잉글리시에서 아메리칸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메리카 1968년에 나온 노래네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국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국어를 잉글리시라는 이름 대신 아메리칸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제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쟁취한 지 13년이 지난 1789년, 1776년이 미국이 독립한 해잖아요. 자, 13년이 지난 1789년 31살의 사전 편찬자 노아 웹스터는 보스턴에서 한 권의 책을 펴내는데 영어에 관한 논고, Dissertations on the English Language,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헌정된 이 책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명예는 정부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우리만의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영국은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식 영어와 결별한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출생 증명서였다. 그리고 1923년 일리노이주는 영어가 아닌 아메리칸 언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체성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죠. 1968년 베트남전이 진창에 빠지고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차례로 총탄에 쓰러진 그해 봄. 1968년에 이 두 분이 총탄에 암살된 해가 1968년이었군요. 1968년이 제 기억으로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약세를 했던 해로 기억을 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은 네 번째 앨범 북핸즈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일생을 음반 한 장에 압축한 이 컨셉트 앨범의 한복판에 이 노래 아메리카가 있고요. 미국을 찾아 떠난 두 젊은이의 노래.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미국이 없었다. 캐시, 길을 잃었어. 그녀가 잠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지. 난 공허하고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모두가 미국을 찾아왔구나. Kathy, I'm lost, I said. I thought I knew she was sleeping. I'm empty and etching, and I don't know why. They've all come to look for America.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연인은 잡지를 읽는다.
열린 들판 위로 달이 떠오른다. 이것이 미국이었다. 강화라되 공허하고 함께 일해 각자인 폴 사이먼은 노아 웹스터의 선언이 끝내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정확히 짚어냈다. 정체성이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강은의 그 팝스의 인 히스토리 인 팝스는 항상 이렇게 보면 재미난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반도체 밴 1분기 제조업 생산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1.7%나 성장하는 등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고요. 내수 부진에 따른 산업 간의 이 K자형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해서 3% 증가했고요. 2020년 4분기 코로나 때 4분기다 그죠? 3.6% 이후 5년 1분기 만에 최대 폭이고요. 반도체 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14.1%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겨우 0.2%에 그쳤습니다. 요 파란색이 반도체이고요. 제조업 전체는 요 짙은 회색인데 옅은 파란색이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입니다. 제조업 생산.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참 보면 이 소위 말해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 그죠? 24년 4분기 1.1% 증가했던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작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1%로 돌아섰고요. 2분기에는 0.3% 소폭 늘었지만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2, 4분기에는 마이너스 0.5% 내리 감소했습니다. 산업생산 지표의 핵심 축인 1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분기 대비해서 2.7% 늘었지만 절반 이상의 광공업 업종은 뒷걸음질 쳤고요. 지난 1월 52.8이었던 광공업 생산 확산 지수는 2월에 47.9, 3월에는 49.3, 연속 기준치인 50을 밑돌았습니다. 지수가 50보다 낮다는 것은 전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의 수가 증가한 업종보다는 많았다는 뜻이고요. 지난 3월 생산 증가 업종이 34개, 보합 업종이 30개였으며 감소한 업종은 35개였습니다. 서비스업 부문도 금융업을 제외하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증시 불장 덕분에 금융보험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4.7%나 증가해서 22년 3분기 4.9%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 폭의 증가였고요. 반면 숙박, 음식점은 1.3% 감소하면서 24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4년 3분기 7, 8, 9다 그죠? 그때 마이너스 1.4%였네요. 월별로 봐도 숙박 음식점업은 생산은 2월에 마이너스 0.8, 3월에 마이너스 0.2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지난 1분기에는 3.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특수와 증시 불장이 내수와 소비 진작에는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18년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반도체 제외하고 나면 좀 별 볼 일 없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자,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를 뚫어라. ESS 투자에 울고 웃은 배터리 업체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수요 둔화의 늪을 ESS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S 비중을 늘렸다고 모두가 웃지는 못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붐을 타고 ESS가 업계의 생명줄이 된 것은 맞지만 이 공격적인 라인 전환에 나선 기업과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기업 간에 이 수익성 역설이 나타나면서 1분기 희비가 엇갈렸고요.
올 1분기에 삼성 SDI는 1,55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을 64% 줄이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매출은 12.6이나 늘어났어요. 3조 5,700억 기록했고 빅테크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 필수적인 전력용 ESS와 무정전 전원 장치 UPS 공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소재사의 에코프로도 급반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14억 원이었는데 올해 602억 원으로 42배 늘었네요.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에 더해서 수익성이 높은 ESS용 양극재 판매가 실적을 견인한 결과이고 포스코 그룹도 2차 전지 소재 부문 손실을 90% 이상 줄이면서 ESS 효과를 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달 중 포항 0일 만에 ESS용 전용 LFP 양극재 공장을 착공하며 쐐기를 받을 계획인데 이 공장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역설적인 대목은 ESS 전환에 가장 공격적이었던 LG엔솔의 적자 전환인데요. LG엔솔은 1분기 ESS 매출 비중을 20% 중반까지 끌어올리면서 6조 5,55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하지만 2,0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환 비용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북미 등 기존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공정 중단 비용이 발생했군요. 미래를 위한 투자 탓에 가장 먼저 매를 맞은 셈인데 다만 LG엔솔이 지금 치르는 비용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ESS 진입이 늦었던 SK온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포드와의 합작 리스크에 대응하느라 ESS로의 전환 타이밍을 놓치면서 1분기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헝가리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면 하반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전제 조건은 ESS 수주 확대이고요. ESS 수요 폭발의 진원지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대용량 ESS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달리 ESS는 소비자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B2C가 아니라 B2B로 납품하는 거니까. 국내 배터리 업계도 AI발 수주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SDI가 올 초 미국의 에너지 전문 업체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1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고 LG엔솔도 작년 7월 미국 테슬라에 7조 원대 규모의 ESS 배터리를 3년 동안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LG엔솔의 고전은 ESS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투자 고개를 넘고 있는 과정이고 결국 하반기부터 전환 비용을 털어낸 LG와 고부가 시장을 겨냥한 삼성, 뒤늦게 합류한 SK 간의 진검 승부가 ESS 시장에서 펼쳐질 거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 요 얘기는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전환 비용 하나의 투자 개념이니까 그죠? 좋은 정보를 알았네. 자, 현재 금융시장 도박 열풍 정점이다. 네,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버커셔 해스웨이 회장이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도박 열풍이 정점에 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버커셔 연례 주총에서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증시를 카지노가 딸린 교회에 비유하면서
아직 카지노보다는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현재 카지노가 매우 매력적으로 변했다고 했고요. 가치 투자를 교회, 고위험 단타 매매를 카지노에 비용한 겁니다.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을 교회로. 자, 버핏은 당신이 하루짜리 옵션을 사거나 판다면 그것은 투자도 투기도 아니며 그냥 도박이라고 했고, 사람들의 도박 심리, 갬블링 무드가 지금보다 강했던 적이 없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버켓셔가 이날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버켓셔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590조, 거의 뭐 4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버핏은 지금은 투자하기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다 라면서 투자를 유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의 높은 가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5월 2일 네브라스카에서 오마하죠. 오마에서 주총이 열렸었군요. 이제 워런 버핏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과열되어 있는가? 이 닷컴 버블 시절에도 워런 버핏 회장님은 뭐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와, 역시 워런 버핏이 맞았다. 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21년도에도 좀 이 팡 기업들로 쏠려 있을 때, 그때도 캐시 우드랑 비교가 되면서 워런 버핏은 아무래도 이 성장 산업이나 성장 기업에 대한 좀 최첨단 이 IT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떨어져서 닷컴에 대한 투자를 못하시나 보다.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닷컴 박살나잖아요. 21년도에도 팡 기업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우리가 이 워런 버핏 회장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면 안 되고, 10개의 스트라이크가 들어와도 내가 잘 모르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원칙만은 지켜야 되고, 단지 지금이 이 카지노판인가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90%의 스페큘레이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투자와 투기와 도박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고 쉬고 계세요. 투기는 기회를 노려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너무 이제 가치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냥 기회를 노리는, 우리가 그걸 투기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실제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도박이 되면 안 됩니다. 도박은, 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거에 반해서, 도박은 낮은 확률인데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박장에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갬블러가 돈을 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판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잘 모른다? 잘 모르면 워런 버핏 회장님의 말씀대로 삼진아웃 당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면 패스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초반 고점 가능성. 자, 전자와 하이닉스를 두 날개로 코스피가 7천 근처까지 날아왔지만, 다른 기업들의 실적 참여가 없으면 이 멀티플 상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에서만 먼저 경기가 좋아졌지 실물 경기는 여전히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식당도 오후 8시에서 9시면 비어요. 세상 경기가 아직 썩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우리 곽독이 곽상준 대표님이십니다. 네, 근데 제가 요 9시, 10시에 여의도에 목욕탕을 가거든요. 그 목욕탕 근처, 그 목욕탕이 벌써 한 35년, 40년 된 목욕탕인데, 그 앞에 이 호프집이나 이런 게 많은데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막 11시인데도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바글바글했습니다. 목요일이었네, 목요일. 자, 최근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8천 시대를 언급할 만큼 한국 증시가 달아올랐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기업 이익의 증가 때문이고 전자와 하이닉스가 작년 10월 이후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이익을 냈고 두 번째는 이 밸류업 정책 효과와 그에 따른 승수 효과이다. 예전에는 한국이 뭐가 있어? 미국이 최고지 이랬는데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 사람들 생각이 달라졌다. 일본이 밸류업 10년 만에 지수가 4배에서 5배 오른 전례가 있으니 한국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생긴 거다. 자, 전자 하이닉스 언제까지 오를까라고 질문했더니 한국 반도체 줄곧 비관론을 펼쳤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쇼 킴도 최근 전자 영업이익을 2028년까지 600조 원 중반으로 상향하며 긍정으로 돌아섰고 모두가 긍정한다는 건 모두가 샀다는 뜻이고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더 이상 안 오르게 되는데 반도체 공급 사이클 문제도 있다. 수요는 우상향하지만 공급은 공장 완공과 함께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인데 전자 닉스 모두 2028년에 확실한 증설이 예정돼 있고 과거 패턴을 보면 주가 고점은 실적 피크보다 1년에서 1년 3개월 앞섰고 21년 1월 삼성전자 주가 고점이 그랬다. 그때 실제 실적의 피크는 23년에 나왔는데 2028년 공급 증가를 감안하면 2027년 초반에 주가 피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둬야 된다. 27년 초반요? 야, 올해는 아니다, 그죠? 주식 거래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전자와 하이닉스를 직접 살 방법이 없고 ETF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코스닥은 지난 24일 26년 만에 1200선을 뚫었는데 코스닥은 비싼 정도가 아니라 버블이다. 이익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전지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됐는데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주가가 실적보다 앞서 달렸으면 그 격차만큼 위험이 커진 거다. 해외 재건 수혜로 오른 건설주도 신중하게 봐야 되고 그동안 해외 건설에서 큰 돈을 번 업체보다 손해본 업체가 더 많았다. 주식은 먹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깨지는 게임이다. 미국 시장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싼 구간이 아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 리아를 사용하기 나쁘지 않다. 리아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낼 주식, 즉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을 파는 게 맞다.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250, 300% 수익이 난 미국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확정 짓고 그 자금으로 한국 주식의 노출을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PBR이 0.3에서 0.4배인 기업이 아직 많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이 우상향하다 보니 ELS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지난 2일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발행액은 상위 10대 증권사 기준으로 5조 6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ELS는 금융회사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먼저 구조다. 투자자가 받는 수익은 연 5에서 6% 등 확정 수익이고 반면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정해진 비율로 나간다. 누구에게 매력적인 상품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ELS 뒷단에서 가격을 만들어주는 옵션 프리미엄이 떨어지기도 한다. 조기 상환이 반복될수록 다음에 가입하는 ELS의 수익률은 조금씩 낮아진다는 뜻이다.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 상승장에서 ELS로 돈이 쏟아졌다가 홍콩 ELS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도 같은 패턴이었다. 금융회사 직원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박도기 대표가 거의 앞에 얘기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네, 뒤에 ELS도 좀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ELS 저는 우리 이 바닥에서 좀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괜찮지만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기본에 있어서 저는 황금성이 제일 우선인데요. 6개월마다 조기 상환되니까 괜찮은 수는 있지만 그 홍콩 ELS 사태에서도 봤지만 2016년 1월 달에도 그때도 40% 낙인이 되면서 마이너스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고 중간에 저거 손절 안 됩니다. ELS는 ETF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잘못 들어갔네 했을 때 손절이 안 되는 그런 상품은 웬만하면 내가 투자의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이고요. 행복한 휴일 되시고 저는 수요일 날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